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로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 자체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기회를 잃거나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임을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의 본질. 두려움은 미지의 상황,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을 과도하게 느끼고 현실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더 큰 장애물로 만들곤 합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도전과 두려움. 첫 번째 사례로는 직장에서의 도전과 두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승진 기회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원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처음엔 그 책임감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했지만 결국 그것을 수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짓눌려 기회를 거부했더라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례 2.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 두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면? 만약 내가 상처를 받으면?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신뢰가 가능합니다. 한 친구는 오래된 친구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 몇 년간 고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두려움 속에만 머물렀다면 그 관계는 결국 흐지부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례 3.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모든 이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집착해 끝없이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국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왔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실제로 한 말기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남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성장하는 법.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할 때 우리는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그 외의 것들은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일 뿐입니다. 죽음조차도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삶은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 관문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을 그저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이 진짜로 나에게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도전을 통해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면서 자신감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실패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발판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길이 결정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만을 바라보고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끝이 아니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실패가 성공의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정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큰 부와 명예, 높은 사회적 지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패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좌절이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패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웠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토머스 에디슨을 들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000번 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고, 그 발명품은 인류 문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실패는 우리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실패 속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를 예상하고 그로 인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나 끝으로 여기지 말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된 후 다시 일어서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IT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잡스는 해고당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고된 것은 무척 괴로운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잡스가 그때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시 도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맥북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도전 없이 성공은 없고 실패 없이 배움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곧 도전의 흔적이며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패 속에서 배운 교훈.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겸손과 인내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어려워 오히려 큰 실패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는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결국 실패를 통해 배운 인내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실패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때로는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실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은 곧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작은 도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가 주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큰 도전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론.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만을 바라보고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결국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